안녕하세요, 마곡길냥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마곡이 얼마나 제대로 설계된 도시인가 공원 접근성, 지하철 접근성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업무단지라는 측면에서 마곡이 얼마나 스페셜한 거대 업무단지인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요 근래 부동산 카페에서 보니까 마곡 안티분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서쪽 끄트머리라고 무시했는데 34평 15억을 넘더니 뭐 18억에 육박하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마곡이 서부권 주요 업무단지라는 건 인정은 하겠는데, 그래도 서울 중심부도 아니고 뭐 소셜 믹스 아파트로 공공임대가 절반이라는데, 과연 그러니까 34평 15억은 넘을 수는 있어도 더 치고 나간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거품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곡은 단순한 업무단지가 아닙니다. 스페셜한 거대 업무단지입니다. 여기에서 스페셜 세 글자가 중요해요. 저는 이대로 마곡이 발전한다면 기존 광화문 도심, 강남 도심, 여의도 도심에 이은 별도의 제4의 도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수도권에 많은 업무단지가 있긴 한데요, 별도의 서울 4대 도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은 마곡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우, 마곡, 좌, 계양, 대장, 김포공항 복합도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마곡은 이제까지 투자된 거, 앞으로 투자될 거, 정부가 투자한 거, 민간 기업이 투자한 거 다 합치면 30조 원은 가뿐하게 넘고요. 제 계산으로는 40조 원쯤 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도 사업비 33조 원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커요. 둘째, 확장성입니다. 마곡은 지도상으로 볼 때 400만에서 500만 평, 많으면 1000만 평까지도 확장 가능합니다. 이 확장 가능성은 어떤 신도시 지역 업무단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강남 3구가 1970년대 초반 처음 개발될 때 900만 평이었어요. 요게 커져서 오늘날 3600만 평에 강남 3구가 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주변이 죄다 논밭이었기 때문에. 마곡도 마찬가지예요. 김포공항 주변이 죄다 논밭이거든. 그러니까 거짓말 조금 못해서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김포공항의 존재 때문입니다. GTX가 서울 핵심 업무단지와 경기도 인천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김포공항은 마곡지구를 세 개와 연결시켜 줍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연결성의 위력에 있어서. 마곡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총면적이 110만 9천평입니다. 마곡지구는 크게 3개의 지구로 나눠져요. 산업지구, 업무 상업지구, 주거지구. 산업지구는 24만 9천평이에요. 2021년 10월 현재 77.9%가 분양됐습니다. 여기 뭐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기타 뭐 주차장이라든지 충전소 이런 거 다 합쳐서 이걸 산업지구로 봅니다. 그리고 유부지가 5만 5천 평 정도 남아있어요. 요건 미래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안 팔고 남겨놓은 땅이에요. 가장 큰 데가 여기 이화여대 병원 있죠? 요 땅, 엠벨리 15단지 동쪽
후명산파크 1단지 북쪽에 딱 붙어있는 땅 34,000평. 업무하고 상업지구가 11만 8,000평입니다. 업무지구에는 뭐 오피스 빌딩들 들어서는 거죠. 상업지구는 뭐 상가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산업, 업무, 상업지구 다 합치면 36만 7,000평입니다. 여의도, 강남, 광화문 도심은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적 편집들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곡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보라색 계통으로 되어 있죠. 마곡 업무단지 하면 36만 7,000평인 거예요. 주거지구는 뭐 엠벨리 한 12,000세대 있고 그 외에 기반시설 용지, 공원, 도로 등 요게 나머지를 차지하죠. 이제 공원 같은 경우도 뭐 식물원, 호수공원, 유수지공원 등 다 합쳐서 한 19만 평 됩니다. 보통 우리는 마곡을 업무단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4개로 구분됩니다. 서울시내 산업단지는 딱 4개입니다. 국가급이 지벨리, 일반산업단지가 마곡, 온수, 강동이 있어요. 마곡이 25만 평으로 제일 넓습니다. 상암, 성수동은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상암은 업무단지예요. 그래서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수는 준공업지역이에요. 거기가 한 6, 70만 평 될 거예요. 준공업지역이지만 산업단지는 아닙니다. 거기. 마곡 기업 입주 현황 2021년 10월 현재 입주하고 계약한 업체가 210개입니다. 산업용지에 183개, 뭐 LG 코오롱, 이랜드 등이 있고 대기업이 46개, 중견기업이 10개, 지원시설 용지 한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 26년까지 총 250개에서 260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고요. 일자리가 16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보수적으로 잡은 걸 거예요. 뭐 김포공항 복합개발까지 다 합치고 그러면 거의 30만 개 가까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등치가 크면 대기업, 좀 작으면 중소기업 그러는데 법적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소속회사 총자산 5조 원 넘으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자산 5천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상시 직원 1000명 이상이거나 또는 3년 연속 연평균 매출액 1,500억 이상은 중견기업입니다. 마곡은 전체 3분의 1 정도가 중견기업 이상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자리 질 측면에서. 판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이에요. 거기에 뭐 넥슨이라든지 다음 카카오라든지 대형 IT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사실 판교는 지식산업센터 위주잖아요. 거기가. 요즘 판교하고 마곡을 자주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집값만 갖고 비교를 해요. 업무단지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마곡도 굉장한 장점이 있는 곳이에요. 마곡은 R&D 센터입니다. 판교가 IT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IT 중심인 판교가 마곡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요즘 제대로 된 회사라면 IT 기업 아닌 데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가끔 남포 운전하는 배달기사 부리는 배민도, 배달의 민족도 IT 기업이에요. 요즘 IT는 기본이잖아요. 자동차 회사, 지금 반도체 수급 차질로 자동차 제대로 생산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도 요즘은 IT 기업이에요. 이게 1년 전 국토부 보도 자료에 들어있던 그림입니다. 마곡지구 R&D죠. 부천 대장, 뭐라고 첨단 제조 R&D라고 써 있어요. 계양 테크노밸리, 첨단 제조. 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요, 연기 펄펄 나는 공장들 못 들어가요. 서부권 기업벨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마곡지구 단독으로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여기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이죠? 대장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벨트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마곡에 대한 투자 규모는 지금까지 투자된 것, 그리고 앞으로 투자될 것, 합치면 제 계산으로는 30조 원 훌쩍 넘고요. 거의 40조 원에 가까워요. 일단 마곡지구에 대한 서울시 투자액만 9조 1천억 원입니다. 부지 조성비가 6조 6천억, 엠벨리 건설비가 2조 5천억인데 토지 보상비만 3조 5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투자액은 LG가 투자한 금액이 3조 2천억 원이거든요. LG 사이언스 파크 면적이 5만 4천 평입니다. 전체 산업용지의 21.6%예요. 5분의 1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15조 원 정도 될 텐데 LG는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2025년, 26년까지 한 250 내지 60개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기업이 다 투자하는 거 합치면 한 12조 원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원웨스트, 르웨스트, CJ 가양공장 부지 투자액이 10조 원입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사업비가 3조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99.9%가 국유지라서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3조 원이지 민간업체가 부지 매입해서 개발했으면 아마 4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에요. 업무 상업지구에 오피스 빌딩 짓고 뭐 상가 짓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자기 투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최소로 잡아도 5조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요 이것만 지금 25조 원 아니야. 거기다가 요거 합치면 30조 원. 서울시 투자액 대충 40조 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거 앞으로 투자될 것. 특히 중요한 게 이거죠. 요거. 원웨스트, 르웨스트, CJ 가양공장 부지, 김포공항 복합개발. 앞으로 투자될 것만 13조 원이에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용이 33조 원이었고 잠실 일대 종합개발이 18조에서 19조 원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몽구 회장이 GBC 그 한전부지를 감정가 3배인 10조 5천억에 질러버리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폭등한 거지. 안 그랬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2조, 13조 원 정도? 그 정도였을 거예요. 마곡 투자액 엄청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을 다 털어봐도 마곡만큼 투자액이 큰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 시내 주요 핵심 개발 사업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면적 보시거나 사업비 보면 3조 원 넘어가는 거 없어요.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도 설마 3조 원 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마곡 미래 전망에 대해서 쓰니까 막 글 썼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마곡만 개발하냐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 사업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이제 댓글 단 분이 있었어요. 규모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마곡하고 서울 시내 다른 주요 지역하고 물론 그 서울 시내 다른 주요 지역은 이미 뭐 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도심에 이미 기투자된 게 있긴 하지만 마곡의 개발 규모라는 게 뭐 대단하다는 거죠. 마곡은 무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가 봤을 때 지도상으로 봤을 때 400 내지 500만 평 추가 가능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1970년대 초 강남 개발 당시는 영동 1, 2지구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870만 평에 17만 호 신도시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요게 오늘날 커져서 3,600만 평의 강남 3구가 됐습니다. 주변이 죄다 논밭이었기 때문에 확장 가능했어요. 지금 현재 서울 시내에는요. 그린벨트 풀기 전에는 더 이상 가용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철 차량기지 구로, 창동, 수색, 신정, 방화 자꾸 서울시가 옮기려고 합니다. 차량기지를 옮기면 6 내지 7만 평의 빈 땅이 생기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때부터 서울시가 방화 차량기지 옮기려고 하는 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 건폐장까지 합치면 11만 6천 평의 가용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산이 핵심 지역이 된 이유도 광화문 도심은 더 이상 확장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주한미 대사관 등 보안시설이 밀집해 있고 경복궁 등 역사 문화시설이 빼곡하기 때문에 고밀도 고층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고밀도 고층 기능을 용산에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 핵심 지역이 된 겁니다. 용산 철도청 부지 전자상 합치면 한 22만 평 되거든요. 용산 미군기지 그 땅이 80만 평이에요. 잠실 일대 종합개발도요. 영동대로 이건 지하 파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GBC가 얼마야? 3만 5천 평인가? 이렇게 되죠. 잠실 종합운동장이 한 10만 평 될 거예요. 기존 테헤란밸리 그 중심의 강남 도심은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해요. 근데 잠실 쪽은 상대적으로 저밀도였기 때문에 확장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잠실 일대 종합개발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겁니다. 확장 가능하다는 거, 유휴부지가 있다는 거, 이거 도시개발의 핵심이고 관건이에요. 마곡 주변에 빈 땅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마곡지구 있죠. 일단 김포공항 복합개발 이미 발표된 게 10만 7천 평인데 추가로 10만 평 정도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이거 94,000평이 있어요. 군부대 이거 13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 군부대가 21,000평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 남쪽에 메이필드 호텔 부근도 한 5만 평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양 염창동의 중공업 지역이 55만 평 있는데 염창동 쪽은 거의 뭐 주거지역화 돼서 힘들고 가양동 쪽으로 한 20만 평 정도 개발 가능합니다. CJ 가양공장 부지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화 건폐장하고 차량기지 11만 6천 평 있죠. 지난주에 수명산파크 다루면서 얘기했던 건데 여기가 제1공수여단이 여기 있거든요. 20만 평.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뭐 기존의 공원 여기 19만 평 있지만 산화물 재생센터 지화하면 2027년까지 목표인데 32만 평의 또 공원이 탄생합니다. 개화산 둘레길 있죠. 방화 건폐장 차량기지 이걸 옮기고 업무단지로 개발할지 아파트 한 3,000세대 지을지 아니면 제2서울숲 조성할지 모르겠는데 제2서울숲 조성하면 공원이 한 60만 평 되는구나. 이것만 개화산까지 합치면 뭐 거의 100만 평 되는 거네요. 마곡은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80만 평 대단하다고 하는데 마곡도 엄청나게 공원 많아요. 지도를 좀 더 넓혀서 봤습니다. 마곡지구 있죠? 계양 테크노밸리 101만 평, 대장 신도시 104만 평, 둘 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있죠? 고촌 물류단지가 24만 평이에요. 물류는 단순 창고업이 아니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이죠. 부천 종합운동장역 바로 옆에 있는 부천 중공업지역, 춘희공업지역, 요 지역이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정 산업단지도 있고 여기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 150만 평 정도 돼요. 구로공단, 가리봉공단이 다 지식산업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부천에 있는 중공업지역도 지금 다 지산센터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더 넓혀봤습니다. 마곡, 계양, 테크노, 대장, 신도시, 부천 중공업지역이 있는데 위로 가면 창릉이 있고 여기 가면 상암수색 있죠. 서울시가 계속 상암수색과 마곡의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곡역이 있습니다. 대곡역세권 개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곡역 분석한 몇 달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 뇌피셜이지만 이 주변 일단 한 250 내지 300만 평도 장기적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하철역을 한번 보세요. 대곡역이 앞으로 지하철 5개 지나게 됩니다. 행신역 KTX까지 합치면 6개 지나네. 김포공항 5개 노선 지나죠. 부천 종합운동장역, GTX-B, 7호선, 김용선, 대곡소사선 4개 지나죠. 이 라인이 다 대곡소사선으로 연결됩니다. 대곡소사선을 그냥 깔겠어요? 대형전철 1km 공사비 요즘 1,100억 들더라고. 그 막대한 돈을 정부가 투자하는데 그냥 심심해서 깔겠냐고요. 이 연결성을 다 고려해 넣은 거죠.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마곡, 상암수색은 사실상 GTX나 마찬가지인 공항철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지하철 5개, 제가 며칠 전 말씀드렸듯이 서남권 경전철까지 건설된다면 6개 노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 제주도 여행 가는 시민들, 여행 가기 편하라고 지하철을 5개 혹은 6개를 놓겠습니까? 김포공항 자체가 중요 핵심 업무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 지역과 연결의 허브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5개 이상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GTX는 서울 핵심 업무축과 연결되죠.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김포공항은 세계축과 연결되잖아요. 2020년 세계 GDP가 83조 8,449억 달러더라고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요 GDP를 합치면 21조 한 4천억 달러 되고 대만이 한 7,500억 달러 되거든요. 한중일 대만을 연결하는 셔틀 항공 노선이 김포공항에 다닙니다. 이게 아주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역세권 그러는데 공세권이에요. 한중일 대만 이 네 나라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나 됩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제권이죠. 이걸 김포공항 셔틀 항공 노선으로 연결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포공항 복합개발 주민공청회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되고
핵심이 김포공항을 UAM 복합 환승허브로 만들고 주변에도 UAM 관련 항공산업, AI, 전기배터리 그 관련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김포공항은 SBRT로 계양태권 대장신도시와 연결되고 광역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5개 혹은 6개가 지나게 되고 제 뇌피셜이지만 아라뱃길에 시속 최대 500km로 날 수 있는 위그선 같은 거 만약 취항하게 된다면 김포공항은 최고의 교통 요지가 되는 거죠. 김포공항은 UAM을 이용해 국내 어디든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곳이 된다. 그날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과장이 아닌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포공항이 서울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강서가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때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양반이 그냥 해본 소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덕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실에 근접한 얘기를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겁니다. 마곡은 벼락 개발한 곳이 아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마곡 뜨니까 어쩌다 운이 좋아서 서쪽 끄트머리 논밭이 벼락 출세했는데 너무 기고만장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곡은 벼락 개발한 곳이 아닙니다. 경향신문 1996년 1월 18일 기사인데요. 서울시가 용산, 뚝섬, 마곡, 상암, 여의도 5대 거점 도시성장 관리지역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고요. 뚝섬은 서울숲 됐잖아요. 용산 개발만 되면 엄청난 곳이죠. 여의도 자 상암 이미 업무단지로 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곡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개발된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곡 개발의 역사를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1980년대 중반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이미 마곡 개발을 구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봤나? 그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1970년대 초중반에 서울시장을 했던 양택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하철 2호선을 구상했는데 처음 구상은요. 2호선이 지금과 같은 순환선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였어요. 지금 5호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이 충정로까지는 5호선하고 똑같다고. 1970년대에 이미 김포공항까지 지하철을 2호선을 연결하려고 했다는 거. 요거 의미 있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더라고. 1989년에 와서야 비로소 해외여행이 자유화됐습니다. 그전에는요. 해외여행 가려고 해도 반드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갖고 나갈 수 있는 달러 액수도 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대기업 다니다가 해외 출장 누가 간다 그러면요. 온 집안 어른들이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온 집안 어른들이 김포공항으로 환송 나왔어요. 한 명 출국하는데 따라 나온 가족, 일가 친척이 10명, 20명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 언론은 제발 집안 누구 해외 나간다고 제발 환송객들 좀 따라 다니지 말자. 이런 기사가 아주 여러 번 실렸습니다. 1993년 서울시 이원종 시장이 마곡 개발을 구상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올린 제대로 설계된 도시 마곡에서 이 이원종 시장을 YS의 복심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 틀렸어요. 동명이인인데 제가 헷갈려 버렸네. 이분은 행정가 출신의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 출신이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똑같고 어떻게 보니까 얼굴도 비슷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1993년에 이원종 시장이 마곡 개발 구상을 했었고요. 방금 봤죠? 1990년에 상암 뚝섬 등과 함께 도시성장 관리적으로 지정됐고 1997년에 조순 시장이 남북통일의 대배 유보지로 남겨놓았습니다. 남북통일은 대한민국으로 봐서 최대 거사죠. 대사죠. 그러니까 그때 조순 시장 생각은 남북통일이 됐을 때 서울에 추가로 용지가 땅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남북통일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사업에 마곡 땅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조순 시장은. 근데 2001년 2월에 고건 시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암과 연계해 마곡의 첨단 미디어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2005년에 MB가 대선 나가려고 토목공사 위주의 사업을 발표하면서 마곡을 R&D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마곡 워터프론트를 발표했고요. 2011년 10월에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추진했죠. 많이 수정 안 했어요. 얼개는 오세훈 시장이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뭐 박원순의 마곡 개발 뭐 오세훈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2014년 6월에 마곡 엠벨리 입주했고 2021년 6월에 오세훈 시장 김포공항 복합개발을 발표했고 9월 28일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2030 플랜인데 마곡은 7광역 중심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 발표한 오세훈 시장의 비전 2030에는 마곡이 상암, 마곡, 김포공항 이렇게 별도의 발전축으로 설정됐습니다. 서울에 4개의 발전축이 있는데 별도로 설정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여기가 기존 3대 도심 외에 별도의 도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국 신도시 가운데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마곡만큼 악담을 많이 들은 도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악담은 다 근거가 없거나 착시에 불과했던 게 저는 증명됐다고 봐요. 초창기부터 가장 많이 나온 비판이 서쪽 끄트머리라서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마곡은 자체 거대 업무단지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사실상 필요 없죠. 두 번째, 김포공항 비행기소. 야, 이건요 마곡지구에 안 와본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우겨대요. 실제 와보시면 마곡지구 비행기 소음보다 길거리 자동차 소음, 여름철 매미 울음소리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김포공항 주변 소음 등고선 지도를 보면 내래 신월동, 부천 고강동, 김포고천의 읍내 남쪽, 뭐 캐파 있는 쪽, 그쪽이 마곡지구보다 더 강해요. 왜냐하면 마곡지구 강서구는 비행기 이착륙 경로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많이 나온 게 공공임대가 절반인 소셜믹스 아파트다. 아니 그 단적으로요, 지금 엠벨리 부평 16억 넘었잖아요. 입지 제일 좋은 7단지는 제가 봤을 때 뭐 최소 18억이고 RR 물건은 20억이라고 봐야 돼요. 7단지. 강남 3구 빼놓고 엠벨리 34평 가격 넘는 곳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임대 절반인 엠벨리보다 부동산 가치 떨어지는 곳은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 뭐랄까 뭐 사실상 뭐 판자촌 아닌가요? 동영상이 좀 길어지지만 소셜믹스가 탄생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200만호 주택 건설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요게 1990년대 초중반에 입주를 했습니다. YS 정권 때. 근데 이 아파트들을 임대동과 일반 분양동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동 주민들이 임대동 아이들을 영구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철조망을 치고 임대동 주민들의 통행을 막아버렸어요. 일부에서. 아파트 놀이터에 임대동 아이들이 와서 못 놀게 했고, 일부에서는 부녀의 주도하에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임대동 아이들이 일반 분양동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임대동 아이들이 많이 배정받는 학교에는 일반 분양동 아이들이 배정받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소셜믹스입니다. 2003년 정도 입주한 상암 월드컵 파크 소셜믹스죠. 수명산 파크 2007년에 입주했는데 이거 소셜믹스라고요. 그때 서울시장은 상암 월드컵 파크 입주할 무렵 요게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입주했구나. 이거 MB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시절 아니에요.
수명산파크 2007년에 입주했죠. 이때는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카페가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정치 카페화 된 면도 있어가지고, 이제 마곡 관련해서 말한다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다 좌파인 박원순 탓이라고 그 공격을 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엠벨리 이 소셜믹스도 아마 오세훈 시장 때 설계를 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는 종류가 10여 개예요. 뭐 나중에 분양 전환도 있고 10년 전세도 있고 20년 전세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뭐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임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로 소득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아니면 뭐 장애가 있다든지 국가 유공자인데 좀 가난하게 사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과거의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그런 식 공공임대도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계속 엠벨리라든지 여기를 계속 임대 아파트라고 공격해 대는 자들의 의도는 뻔한 거거든요. 과거 1990년대 초중반에 그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그 당시에 영구임대하고 영구임대 이미지, 이런 건 나쁜 기억은 사실 쉽게 안 지워지거든요. 그걸 계속 엠벨리 또는 수명산파크에 투영시켜서 깎아내리려는 의도인 거죠. 아니,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사는 분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꼭 개인의 능력 탓입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공공임대를 제공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격해야 되는 자들은요. 그리고 엠벨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돼야 된다고요. 너무 높으면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될 거예요, 거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엠벨리 그 장기 전세 가격이 얼마인가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 결코 낮지 않아요. 그리고 마곡 초창기에는 심지어 삼성이 아니라 하필이면 LG가 들어와서 폭망한다, 미래 전망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았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LG가 좀 아무리 좀 범생이 이미지고 약간 뭐 림보 이미지이기는 한데 LG그룹이 그렇게 무시당할 그룹이에요? LG는요 1970년대 이래 우리나라 5대 재벌에서 단 한 번도 탈락한 적이 없는 그룹이에요. 대그룹 중간에 사라졌죠? 더군다나 LG는 구시하고 허씨가 공동 창업했기 때문에 LX, 뭐 GS, LS 등 서너 개 그룹으로 또 분할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도 지금 4대 재벌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가운데 LG가 그래도 가장 잡아먹고 사회적 물이 안 일으킨 그룹이죠. 다른 재벌들 보면 뭐 총수들 감옥도 갔다 오시고 온갖 뭐 부설수 오르고 문제 많았잖아요. LG는 그래도 비교적 정도를 걸었던 기업이죠. 기업 경영에만 몰두하고. 비록 휴대폰이 폭망해서 그렇지, 다른 분야에서 뭐 배터리라든지 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성과 내는 기업이죠. LG전자 가전 쪽 세계 1위잖아요. 근데 뭐 이런 그룹을 동네 슈퍼만 또 못하게 아주 우습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 가운데 나쁜 짓도 좀 하고 사회적 물의도 일으키고 뭐 이런 기업은 왠지 린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LG처럼 좀 착실한 이미지의 기업은 이렇게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는지 오히려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참 1년 반 전만 해도
사람들 뭐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정말 유동인구 많네. 여기 상가들 장사 잘 되겠다. 제가 뭐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상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 권리금 많이 붙었겠는데.